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전애인이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제 소개를 해야 할 텐데 이름 석자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참 동안 넋놓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혼하셨고 저는 그때 정말 엄마 따라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아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전 저희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셨고 엄마는 당장 엄마 혼자 살기도 빠듯해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으니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버지한테서 자라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 부자인 것도 필요 없다 싶었고 가난해도 좋으니 엄마랑 살고 싶었어요. 아니,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저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으니 저는 결국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었죠. 대신 특별한 면접 교섭권 없이 저랑 엄마가 원할 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저를 양육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했고 그러고도 저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사실 아버지랑은 엄마랑 이혼하기도 전에도 거의 말도 잘 안 하던 사이였으니 그냥 살 곳이 필요해서 그 집에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랑 재혼하신 분도 저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각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냐고요?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럴수록 더 부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나이트클럽만 5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얻는 막대한 수익으로 부를 축적한 분이셨거든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나이트클럽 같은 건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처럼 나이트클럽 사장 소리를 들으며 정착하기 전에는 어두운 세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소위 조폭 출신인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지 제게 따로 얘기를 해주신 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짐작하며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드나들던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였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한테 안기는 건 물론이고 말 섞는 것도 티나게 싫어했으니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고까지는 생각 못하실지 몰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버지와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전히 서먹한 사이로 지내는 거죠. 아버지와 사이가 그랬으니 저는 집이 한 번도 편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도 온전히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그 집에서 나와 제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혼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었으니 어영부영 30을 넘기게 됐지만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수도 없었으니 결혼하지 않고도 제 힘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 독립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큼은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건 엄마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긴 했어요. 엄마는 꾸준히 저를 자주 만나러 왔고 그렇게 저는 엄마와 교류를 계속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엄마도 아버지랑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해놓고 나더러는 계속 아버지랑 같이 살라는 거야? 너무해. 그런 건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다른 얘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면 너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하소연한다고 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말이라도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지.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 당장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닌데 뭘 그래. 아버지는 물론 엄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 집에서 조금 더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고 딱 1년 반 연애하고 청혼을 받게 됐답니다. 저희 부녀 사이는 다른 집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여느 딸 가진 아버지들처럼 사윗감 질투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려는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아버지가 반대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걸 갖고 반대를 심하게 한다면 저도 참지 않고 아버지가 축적한 부가 과연 떳떳한 것인지를 두고 따질 참이었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남편의 사정을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신혼집이며 혼수 예당까지 다 아버지가 넉넉하게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마라. 사위들 녀석한테도 네가 잘 얘기해. 괜히 그런 것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말이다. 그러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 잘할게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서도 다른 불필요한 말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남편 입장까지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었으니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다 얘기했었고 그러니 남편은 내심 저희 아버지가 과거 어두운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인사드리러 오면서도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모르긴 몰라도 엄청 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처럼 남편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죠. 요즘은 저가 지원받는 거 당연한 듯이 바라는 사내놈들도 있다고 하던데 자네는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저가 지원받는 걸 고깝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네.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고깝게 생각하다뇨.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만큼 더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그리고 자네 경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던데 경차가 실용적인 게 많지. 허례허식 없는 것도 마음에 들어. 경차가 혜택이 많으니 그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혜인이도 제가 경차 타는 거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아니니 저는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그래, 둘 다 생각이 바른 아이들이라 좋군. 다 좋은데 경차는 위험해서 안 되겠어. 국산 SUV 적당한 걸로 해줄 테니 차도 바꿔 타고 다니도록 해. 잔뜩 긴장했던 남편도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계속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잘 마치고 나서도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장인어른 뵙기 전에는 걱정도 좀 했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배려심도 많으시고 말이야. 자기도 이참에 아버지랑 관계 회복 좀 하면 좋겠어.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장인어른이랑 좀 잘 지내보도록 하자. 그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 나도 놀랄 정도긴 해.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 그냥 할도리만 하고 살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장인어른이 실제로는 많이 다른 분일 수도 있잖아. 조금 더 노력을 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오랜 시간 굳어진 관계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뭐 자기가 우리 아버지 좋게 생각해주니까 다행이다.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저나 남편에게 참 잘해주시긴 했지만 전 여전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끄러웠고 아버지와도 어색한 사이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감정이었으니 쉽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아버지 집을 나온 후로는 명절이랑 아버지 생신 정도 챙기는 수준이었으니 1년에 서너 번 정도 아버지를 뵀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도 제 친정 이야기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했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거든요. 제가 좋은 집 산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대기업 임원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애들이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인 애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제 관계는 저의 결혼을 계기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으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채 서로 꼭 필요한 왕래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덕분에 저는 더 편안한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보다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니 저를 더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남편의 섬세함을 느끼니 저도 더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것들은 다 좋았어요. 저는 친구도 그리 많지 않고 몇 되지 않는 친구들과도 교류가 그다지 자주 있지도 않은데 남편은 동창회 같은 것도 꼬박꼬박 나가고 옛날 친구들과도 잘 지냈거든요. 그런 모습도 참 좋아 보였죠. 남편 동창회 모임 멤버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대동하고 만나는 모임도 많았고 저 역시 남편을 따라 그런 모임에 다니게 됐어요. 자기야, 우리 대학 동기 모임 말이야. 이번에도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는데? 이번에도? 이제 유부남 숫자가 더 많은 건가? 누가 또 결혼이라도 하는 거래? 부쩍 부부 동반으로 자주 모이자고 하는 것 같네. 그렇기도 하고 부부 동반으로 모이면 늦게까지 놀아도 되니까 애들이 거기 맞들인 것 같아. 여자친구나 와이프 없는 친구들도 별로 거부감 없어 하니까 문제될 것도 없지 뭐. 이러다 내 친구들보다 자기 동창 모임 와이프들이랑 더 친해지겠어. 실제로 더 자주 보는 거란 말이야. 남편한테 약간 투정 부리듯이 말하긴 했지만 그런 식의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중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남편 대학 동기 중에 철환 씨라고 있는데 그전에도 모임에서 몇 번 봤었지만 그다지 인상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아니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까지 늘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보기 안 좋았고 말이에요. 철환 씨는 싱글이라 여자친구도 없었으니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저런이 여자친구가 없지 싶기도 한 제 눈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계속 저한테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정말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만 혜인 씨는 보면 볼수록 딱 내 이상형이란 말이죠. 네? 네. 칭찬이죠? 고맙습니다. 그럼요, 칭찬이죠. 그럼요. 딱 혜인 씨 같은 사람 어디 또 없을까요? 혜인 씨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이상형을 눈앞에 두니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와야 말이죠. 이건 작업 거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기분 좋은 칭찬이라 생각하고 받아줬는데 아예 제 쪽으로 몸을 돌려앉아 턱을 개고 저를 쳐다보며 그런 소리를 계속하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내색을 계속 좀 하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다 그만하라며 한 소리씩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 몸에 손을 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만으로도 엄청 찝쩍거린 거죠. 야 임마, 적당히 해. 우리 와이프 그런 말 원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 민망하게 왜 자꾸 그러냐? 그만하라고. 뭐 임마? 내가 뭘 어쨌다 그래. 혜인 씨가 네 와이프면 와이프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네 와이프가 내 이상형이라고 말도 못하냐? 혜인 씨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며 제 손이라도 잡아 끌 것처럼 하니 남편이 참지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며 철환 씨를 한 대 쳤고 술 취해 이성적 판단 안 되는 철환 씨도 자기 잘못 모르고 덤비려고 하니 친구들이 다 나서서 말리고 말도 마세요.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거죠. 남편이 철환 씨와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었으니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어쩔 수 없이 모임에서 마주치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철한 씨란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임에 잘만 나온다는 거잖아. 여러모로 어이없는 사람이다 싶어. 걔가 원래도 그런 면이 좀 있는 애지. 그나저나 걔 결혼한다던데? 그것도 아주 집안 좋고 괜찮은 여자랑 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 뭐 어떤 식으로 뻐기면서 그랬을지 안 봐도 알겠다. 얼마나 으스댔겠어. 아주 가관이었겠네. 그렇지 뭐. 철한이 자식 성격 다들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들어주긴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대려나 싶긴 하더라. 아직 결혼식까지도 한참 남았는데 말이야. 그래 그렇겠다 정말. 어떤 여잔지 몰라도 잘못 걸린 거 아니냐고.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겠어?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엔 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을 통해 철한 씨 이야기는 간간히 전해 듣고 있었고 여전하구나 싶은 마음에 둘이서 그 사람 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소소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남편은 직장 선배랑 둘이 의기투합해서 스타트업을 차린다고 사표 쓰고 나와서 거기 매달렸어요. 그러니 월급 받는 회사 다닐 때랑은 모든 게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일을 가져와서 매달리기도 하고 저한테 회사 얘기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면서 열정을 보였죠. 남편이 하려던 건 동네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웃과의 교류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약간 반향이 있는 것 같았고 남편도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엔 그 앱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던 스타트업은 정리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애초에 초기 투자 비용이 그리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매달렸던 것이니 저도 속상하던데 남편은 오죽했겠냐고요. 어쩐지 기가 팍 죽은 듯 보여서 마음이 많이 쓰였죠. 그런 남편 위로 차원에서 오랜만에 부부 동반 동기 모임에 동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철한 씨 사건 이후로 저 때문에 부부 동반은 남편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또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치가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모처럼 같이 가겠다고 한 거죠. 그땐 철한 씨도 결혼을 한 후였으니 철한 씨도 와이프 데리고 나왔는데 늘 그렇듯이 온갖 폼 다 잡고 있더라고요. 참 여전하다 싶었는데 글쎄 저희 남편 스타트업 접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사업 아무나 하냐? 처음부터 너랑 사업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잊어버리려고. 말은 참 쉽게 하네. 너 그럼 이제 어떡하냐? 경력도 애매해서 재취업도 어려운 거 아니야? 야, 내가 우리 장인한테 말해서 장인회사에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아니 무슨 곧 옮겨갈 직장도 정할 거야. 걱정 마라. 야, 친구 사이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내가 도와줄게. 어디 보자. 너 운전기사 일 한번 해볼래? 너 운전도 잘 못하지 참. 그럼 청소 같은 건 어때? 야, 농담이야, 농담. 알지? 진짜. 그러면서 재수없게 웃는데 정말 술잔 끼얹고 싶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런 남자랑 결혼할지 안 됐다 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는 남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철한 씨 와이프란 여자도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게 보통 재수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그 정도 자리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뭐. 뭐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이 사람이 농담처럼 이래도 다 친구 돕자는 마음 아니겠어요?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우리 마누라뿐이네. 우리 마누라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니까. 확 그냥
이것들이 진짜 부창부수로 꼴값 떤다 싶어서 저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참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조용히 놀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식한 소리라니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일에 귀하고 천하고가 어딨어요? 근데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오빠, 저 언니 왜 저래? 좀 무섭다. 원래 저래? 아니야. 무섭긴. 그럴 거 없어.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제가? 운전기사나 청소부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 차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할 거면서 누가 들으면 철한 씨 장인어른이 재벌쯤이나 되는 줄 알겠어요. 진짜 재벌인가? 아니, 뭐 재벌이라고야까지야. 그리고 그거 알아요? 진짜 부자들은 더 겸손하대요. 애매하게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갑질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철한 씨 내외가 하도 무식하게 나오니 저도 작정하고 할 소리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창 회장 아버지가 청소용역 회사 대표로 있고 동창 회장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동창 회장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형 같은 존재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했어요. 철한 씨 그 인간도 아차 싶었는지 기가 팍 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더 철한 씨 망신 주고 오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영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죠. 남편이 빨리 취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다행히 머지않아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해서 한시름 덜게 됐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도 작고 직급 역시 대리급으로 취직이 된 거지만 재취업이 됐다는 게 어딘가 싶었고 저는 남편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엄청 해줬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과장 승진에 코앞을 두고 있었는데 다시 대리 1년차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하기에 따라 그 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마음 다잡고 새로운 회사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는 밥상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죠. 제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으니 남편 내조를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즈음 제가 모처럼 아버지 나이트클럽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아버지랑 말도 잘 안 했던 저였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저였으니 아버지 직장 근처엔 간 적도 없었는데 그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진 5개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곳에 사무실을 만들어두고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셨는데 최근에 운동을 하시겠다며 그 사무실에 트레드밀을 들여놨는데 혼자 운동이 잘 안 된다며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로 하셨다면서 결국 그건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새 거고 비싸게 산 것이니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저도 남편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니 일단 가져와서 시도해보자 싶어서 용달 기사님 섭외해서 가지러 가기로 했던 겁니다. 제가 용달 기사님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아버지 사무실에 먼저 가 있으려고 했죠. 클럽 영업시간 아닐 때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문 열자마자 손님들 별로 없을 초저녁에 얼른 가져올 작정이었는데 그 초저녁부터 벌써 들어와 있는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시간부터 누가 이런 데 와 있나 싶어 슬쩍 봤는데 아니 글쎄 철원 씨가 거기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를 알아볼까 싶어서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아버지 사무실로 후다닥 들어갔고 이후로는 뒷문으로 트레드밀을 옮겼으니 눈에 띌 일이 없었는데 철원 씨가 맞는지 몰래 확인을 하긴 했었거든요. 틀림없이 철원 씨가 맞았어요. 세상에 직장인이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나이트클럽에 와서 여자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건지 기가 찼죠. 그것도 나이나 어린가 말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에 저러고 있다는 게 한심해서 그날 남편한테도 바로 얘기하고 둘이 또 철한 씨 씹어댔지 뭐예요.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맥주도 한잔하면서 아주 잘근장글 씹어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안주가 있는데 술 한잔 안 할 수 없잖아요. 여자 밝히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나이에 그러고 싶나 싶더라고요, 정말.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에서 또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결혼하고 싱글인 친구가 몇 남지도 않았으니 다들 와이프 눈치 보느라 부부 동반 모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부부 동반 모임이니 제가 안 가면 남편도 안 가려고 하니 이번에도 남편 격려 차원에서 같이 가주기로 했죠. 게다가 이번엔 철원 씨가 처가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다길래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아씨, 근데 가니까 철원 씨 그 인간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부부보다 먼저 왔던데 처가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 예전 사건 생각도 나고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했어요. 술 취해선 늘 하던 그놈의 속보이는 자랑질을 해대며 다른 친구들 무시하고 사람 참 안 변해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나 남편은 철원 씨랑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이랑은 말도 안 섞으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철원 씨가 큰 소리로 굳이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만년 대리 정지환이 언제 왔냐? 존재감이 없으니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몰랐잖아, 임마. 그 인간은 시작부터 제 남편 무시하는 말을 해대서 제가 한마디 하면 나설까 하다가 술 취한 인간 상대해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싶어 참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술잔 들고 저희 자리 가까운 곳으로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집고 앉더니 본격적으로 저희 남편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넌 옮긴 회사에서도 또 대리라며? 넌 평생 대리만 하다 죽을 거냐? 정대리야, 어? 이전 회사 대리 경력 인정도 못 받을 텐데 거기서 또 몇 년 죽어라 이래서 과장이라도 달아야 할 텐데 나이며 뭐며 다 밀리는 거 아니냐고. 야, 임마. 넌 무슨 술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마셔서 취했냐? 적당히 해라, 임마. 뭘 적당해, 임마. 너보다 어린 애들한테 과장님 소리 하면서 굽신거리는 게 넌 아무렇지도 않냐? 난 그렇게 못 살지. 뭐 하긴 난 그럴 일도 없지만 말이야. 나야 벌써 부장 달았잖아. 넌 아직 대리고? 정지환이는 박철한 한참 후배네, 후배. 야, 가서 물 한 잔만 가져와 봐라. 대놓고 큰 소리로 남편 무시하는 말만 하더니 무슨 물 한 잔 가져오라는 둥 하면서 선 많이 넘는 거예요. 도저히 그 꼴 계속 봐줄 순 없었고 그렇다고 그 인간 직접 상대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싫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남편을 그렇게까지 막대하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남편도 가만히도 아니고 더 이상 친구란 이름으로 그런 놈 참아주며 호구되기 싫었을 테니 자칫하다간 또 큰 싸움 나겠다 싶기도 했고 결국 제가 나서기로 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전화 꺼내들고 뭘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박 부장 승진 취소 좀 해주세요. 네네, 그 박철한 부장이요. 자세한 말씀은 찾아뵙고 드릴게요. 일단 부장 승진 취소만 좀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나이트클럽 운영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슨 회사를 인수한 건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나이트클럽 운영 잘하고 계셨던 거고 박철한 그 인간이 부장 승진을 했다는 게 저희 아버지 나이트클럽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회사 잘리고 저희 아버지 나이트클럽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인간을 나이트클럽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무슨 문 열자마자 벌써 손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 보니까 한 테이블 있던데 아직 다들 일할 시간 아니냐고요. 참 근무 시간에 회사 카드로 저러고 놀면서 접대비 쓰는 거 정말 한심해요.
그래? 오늘은 그런 팀 없을 텐데. 아, 박 부장 승진한 거 축하한다고 내가 술 한 병 꺼내 마시라고 했더니 그걸 본 모양이네. 박 부장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박철환이에요? 아니, 네가 박 부장을 어떻게 알아? 그래, 박철환 부장이야. 이번에 내가 승진시켰거든. 내 밑으로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중이지. 아는 사람이니? 아이고,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철환 씨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버지 말이 회사 생활도 꽤 오래 한 사람이라 보기에도 번듯하고 영업도 잘하는 것 같아서 부장 직함 하나 파주고 키워보려고 한다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대학 동기인데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고 대충 넘어갔던 거고요. 그러니 아버지께 당장 그 인간 승진 취소하라고 부탁드리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폭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박철환 그 인간은 술 취해서도 그 정신은 있었는지 저한테 눈 똑바로 뜨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했길래 승진을 취소하라 마라 하는 겁니까? 예? 재수 씨 장난이 좀 심하시네. 장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전 영자 욱자 쓰시는데 그럼 알아듣겠어요? 영광 나이트클럽 박철환 영업부장님. 이제 부장도 아니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 나이트클럽이요? 영업부장이라니?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박철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폭탄 선언을 하니 남편 동창들이 다 웅성거리면서 의아해했는데 그 모든 웅성거림을 다 잠재울 큰 소리를 꽥 지르며 박철환 그 인간 와이프가 바로 튀어나와 난리치기 시작한 거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오빠? 정말이야? 오빠 네가 말해봐. 대답해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진정 좀 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영 허튼 소리는 아니다 이거지? 너 지금 나랑 우리 아빠한테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탄탄한 직장 다닌다고 그거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한 건데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철환 씨는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 달래서 일단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럴수록 자기 와이프가 더 난리치며 소리소리 지르니 박철환 그 인간도 열받는지 목소리 높여서 맞받아치더라고요. 야, 네가 부잣집 딸이면 딸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큰 소리야? 네 아버지 돈으로 누리고 산 거지 네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그동안 처가에서나 와이프한테 무시라도 당하고 살았던 것인지 뭔가 여태까지 참아왔던 걸 폭발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분을 토해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동창들도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도 않고 철환 씨 그렇게 난리치는 걸 두고 보는 거죠. 네가 하도 잘난 척하고 그러니 그 와중에 내가 회사 잘렸다고 하면 너나 너희 집에서 얼마나 다 무시할 거냐고. 그러니 내가 말도 못하고 밤일까지 하면서 부장급 월급 받아다 준 거다. 왜? 어쩔 건데? 뭐? 네가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너 나이트클럽 같은데 밤일 다니고 있다고 광고하니? 회사 잘리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라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어? 제가 보기에도 철환 씨가 술김에 정신 못 차리고 막 지르는 것 같긴 하던데 하여간 그 와이프는 뒷목 잡고 졸도하려는 신용까지 하면서 뒤로 넘어가더니 금방 또 일어나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넌 내가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서 절대 가만히 안 둬. 뼈도 못 추리게 할 테니까 각오해. 이 아버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험한 일 다 하며 그 자리에 오른 거라고 하던데 넌 뭐 네가 왕족이라도 되는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뭘 어쩔 건데? 하나도 겁 안 난다. 그 두 사람 소란이 커지니 친구들 몇몇이 나서서 박철환 말리고 또 와이프 몇몇이 나서서 그 와이프 진정시킨다고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일단 좀 조용해지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친구들도 박철환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다들 오래된 옛날 친구들이고 그런 만큼 제 남편 스타트업 정리할 때처럼 힘든 일들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체면 차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라고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런 친구들에게까지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무시하던 인간이 박철환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 딱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임마, 넌 그런 걸 우리한테까지 속였냐? 이 새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그런 주제에 친구들 비웃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잖아. 너 그러는 거 다들 못마땅했어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봐주고 있었던 건데 너한테 우린 친구도 아니었네? 자가에서도 그런 대접 받고 있었던 거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이 새끼 이건 우리한테 진짜로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놈이야. 동창들이 그렇게 야유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니 박철환은 그제야 술이 좀 깨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신 차리고 지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장 지 와이프한테 내지른 게 큰일이다 싶었던지 와이프 붙잡으러 뛰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 인간이 나가고 나서 그날 그 동기 모임은 박철환 욕을 하느라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지 뭐예요. 저나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그 인간 설치는 통해 기분 상하는 일을 겪었던 동창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저희 아버진 저한테 박철환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니 상황 파악을 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찝쩍거리기까지 하고 사위 무시하던 인간이란 것까지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 실망이 다 뭐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거죠. 아버진 저와 남편을 아버지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박철환 그 인간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하셨어요. 박 부장, 아니 박철환 씨,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은 부장이 아니라 말단으로라도 우리 클럽에 두기 싫으니 오늘 해고 처리될 걸로 알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했어요.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사람 잘 보셨다 소리 나오게 진짜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그럴 것 없어. 박철환 씨는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서비스업을 하겠다는 거지? 사장님, 제가 정말 다 고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아,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너희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동기 좋다는 게 뭐야? 내 사이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지 어디서 그따위 부탁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 애초에 안 될 사람이라는 내 말이 딱 맞는 거지. 네? 네네네.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원아, 내가 그날 너한테 너무 심했지? 술이 웬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마음 넓은 네가 다 좀 용서해줘. 박철환은 저희 아버지 호통에 제 남편에게 영혼도 없이 미안하다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과야? 무슨 사과하는 사람 머리가 그렇게 뻣뻣한지 모르겠네. 제대로 된 사과가 뭔지 모르나 본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나? 사과라는 건 본디 머리를 숙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90도로 허리 굽혀서 정중하게 사과 못합니까? 박철환 그 인간은 그 상황에서도 그건 자존심 상하는지 입술 한번 깨물고는 허리 굽혀 정중한 태도로 제 편한테 다시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 인간 용서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 인간 받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저 그렇게라도 그 인간이 제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하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옆구리 찔러 하는 사과도 그렇게밖에 못하는군. 내 결정은 바뀌지 않으니 오늘 일 더 할 것도 없고 짐 챙겨서 나가는 걸로 하라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땐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가 박철한 해고를 확정짓는 통보를 하시고는 눈을 부릅뜨고 그 인간 한번 째려보고 나가버리시는데 긴 말 안 할 테니 알아들어라 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던 인간이 바로 남편 앞에 무릎 꿇어 앉으며 저희 부부에게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도 재취업하려고 진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업계에서 평판 안 좋게 잘린 거라 갈 데도 없어. 여기에 이제 겨우 익숙해지고 인정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나 진짜 뼈 묻을 각오로 일할 거야. 제발 도와줘. 재수씨,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럴 각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굳이 꼭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이 이 골목에만 해도 몇 개나 있는데 뭘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처럼 일하기 좋은 곳 없더라고요. 다른 곳엔 진짜 현역 족복들 득실거리고 무서워서 일도 못해요. 제가 나이트클럽만 몇 군데 거쳐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 말이 진짜인 건지 아니 뭐 그렇게라도 잘 보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갑자기 우리 아버지 나이트클럽을 극찬하기 시작하던데 저는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됐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싶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고 우린 아무 권한도 없으니 더 들을 것도 없죠 뭐. 자기야, 우리도 그만 일어나자. 그렇게 저랑 남편도 그 자리를 뜨려고 하니 벌떡 일어나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일까지 잘리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니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지연아, 나 좀 봐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 몇 배로 나한테 갚아도 돼.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일할 수 있게만 해줘. 난 너처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딴 걸로 무슨 분풀이 하라고 하는 거니? 네가 무슨 소리를 한들 난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뭐가 됐든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라. 그만 갈게. 저나 남편이 그 인간 사정을 왜 봐주겠냐고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일러바친 게 누군데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부부 동반 동창 모임이 잡혀서 나갔더니 그날도 철한 씨 이야기가 단연 핫이슈더라고요. 다들 자기가 들은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그 자식 결국 이혼당했다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했으니 뭐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위자료도 줘야 한다더라. 위자료가 문제야? 걔 살던 집이며 차며 다 처가에서 해준 거였잖아. 다 뺏기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부자 처가 만난다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거 흥청망청 다 써니? 지 몫으로 가진 거 하나 없이 개털된 거지. 빚이나 낸 거 없으면 다행일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빚도 있을지도 몰라. 어차피 위자료 주려면 빚내야 할 텐데 걔 그래서 대출이나 받을 수 있는 건가? 걔네 부모님도 걔 도와주실 형편은 안 되실 텐데 어쩌려나 모르겠다. 진짜 인생 폭망한 거네. 그러게 잘 좀 하고 살지. 누구 탓하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돈 빌려달라 소리 할까봐 걔 연락 오는 거 받지도 않았어. 거절하는 것도 고역 아니냐고. 그러네. 당장 돈이 필요할 테니 그 소리 하고도 남겠다. 나도 조심해야겠어. 다들 그렇게 온통 철한 씨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 인간이 동창 모임에 나타난 거 있죠? 그러니 다들 당황했죠. 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왜 왔냐고 할 수도 없으니 어색하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랬죠. 눈치가 빤할 텐데도 철한 씨 그 인간은 보통 뻔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섞이려고 하더군요. 근데 딱 보니 그 꼴 당할 거 알면서도 그거 감수하며 꾸역꾸역 동창 모임에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거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너무 속보이게 티를 냈거든요. 그 인간은 동창 회장한테 굽신거려서 청소 용역 회사에 일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였어요. 그렇게 조금 말을 돌리더니 이내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동창 회장이 어디 이름만 회장인가?
아이, 진짜 회장님 아닌가 말이야. 뭐든지 시켜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부탁 좀 하자. 여기 이력서도 가져왔어. 회장은 무슨, 나 아직 힘도 없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래, 너희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다면서? 그것도 복이다, 야. 야, 나 꼭 사무직 아니어도 돼. 무슨 대단한 자리 부탁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알아봐 주라. 대단한 자리고 뭐고 간에 나한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닌데 뭘 어떻게 도와주냐? 자꾸 이러면 나도 곤란하지. 그만해라. 나 청소일부터 시작해도 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만 있게 좀 해줘. 당장 살 집도 없지만 위자료도 갚아야 하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 부탁한다. 동창회장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니 철한 씨는 동정표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 동창회장이 정색하면서 일침을 놓더라고요. 청소일이라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무엇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 찾아야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동안 네가 보여준 것들 보면 넌 우리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 자신 있다고. 일단 한번 시켜주기만 해봐. 내가 보여줄게. 야, 박철환. 넌 청소일 같은 건 하찮게 생각하던 놈 아니냐? 그런 놈한테 내가 어떻게 일자리를 주겠어? 넌 정말 그거 몰라서 계속 이러는 거냐? 지금 너 때문에 동창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동창회장이 그렇게 한마디 하니 철한 씨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동창들 한번 쳐다보던데 모두 표정이며 태도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러니 결국 꽁무니 빼고 슬그머니 먼저 일어나겠다 하며 나가더니 그 뒤로 동창 모임에 얼씬도 못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몇한테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는 부탁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들도 박철환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둘 손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박철환 일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더 감사하며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제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작용한 게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박철환이 말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 나이트클럽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어둠의 세계 출신이기도 하시고 일하는 분들 대부분 그런 출신이지만 다들 손 씻고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이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을 철저하게 멀리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참 모르고 살았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조금씩 교류를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부분도 많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관계가 확 가까워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뜻하지 않게 엮이기도 하고 또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얽히기도 하는 거겠죠? 저도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 인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하는 말들을 막 하게 되네요.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제 얘기를 쓰다 보니 제가 겪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도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이미 얻은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께도 뭐라도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마지막 인사까지도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아주 많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마운 분들께 분명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라는 좋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